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초록색 선이 M2입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웬만한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거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증시는 요 기준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초록색 선에서 매수를 했으면 계속 반등이 나와주었던 그런 고마운 자리가 있었어요.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참 이전부터 미리 전조현상이 좀 있었던 거죠. 증시 자체로만 보면. 근데 좀 재밌는 거는 2019년 6월에 이렇게 M2를 기준으로 이탈이 나왔던 건 우리나라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장, 중국장, 일본장 보니까 걔네는 멀쩡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2019년 6월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뭐 지소미아가 가장 그나마 좀 큰 이벤트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인데 그게 우리나라 장을 박살낼 만큼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전부터 17년도, 18년부터 누적되어 왔었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로도 그리고 그걸로 인한 골절 정도로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결국에 지수는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돈이 풀리는 정도의 준한 만큼은 상승을 계속 해왔었다. 19년 6월까지는. 근데 이 돈이 풀리는 수준도 못할 만큼 떨어졌었던 게 19년 6월부터 나왔었고 그 정점을 찍었었던 게 코로나 2020년 3월이다. 그 이후로 유동성 풀리면서 올랐던 거고. 그럼 지금 장의 위치는 어떤 상황인가? 그러면 19년도 6월을 기점으로 코로나까지 그리고 최근 고점부터 지금까지 이 위치의 퍼센티지 좀 보겠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골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골절 났죠? 1차 골절 포인트 22%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2차 골절 포인트 여기까지 38% 떨어졌습니다. 22%, 38%죠. 그러면 최근 찍었었던 골절 포인트부터 22%와 38%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니까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가격대네요. 1차 그리고 38%요 정도 되겠네요. 645포인트입니다. 2차. 자, 그러면 뭐 차트 볼 때 뭐 며칠선 이후로 뭐 이탈이 얼마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제 기준에서 시장에 풀린 돈만큼은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에 준하지 못하게 움직였을 때 찍었었던 바닥 포인트 두 번이 2019년 6월부터 두 번 나왔었고 최근에도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이전에 나왔었던 그 하락 세기 정도의 22%와 38% 포인트를 체크해 보니까 여기 정도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실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 지난 2005년부터의 패턴에 보면 맞아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대략 17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 상으로는 이 2차 포인트 있죠. 최근에 찍었었던 643포인트. 여기가 바닥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뭘 지금까지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가 바닥이라 봅니다. 근데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예 백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요. 여기 이 포인트 있죠. 여기는 그냥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그냥 무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무의 상태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온 상태인 거죠. 플러스 알파가 좀 껴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 2포인트, 640과 660포인트.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을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얹어갈 거고요. 이것보다 못한다. 그럼 요때처럼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 결국 원래 위치해야 되는 가격은 이 초록색 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 선이 꺾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체감상으로 1040포인트라니 말도 안 되는 포인트다 라고 느껴지는 건데
얘가 요런 식의 높이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유동성을 엄청 풀지 않고 쭉 이어왔다면 요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합리적인 가격이 840, 880이겠네요. 저는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반등이 여기서 바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헤매다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덜어낼 거긴 한데 이 이하에서 여기를 터치하고 눌러줬을 때 여기서 마지막 베팅을 때려준다면 그 이후로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확보가 될 거고 연준에서도 긴축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금리도 인하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기본 가격대는 여기 정도로 나중에 갈 수 있겠죠. 다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고 저는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2, 3년 걸릴 거라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천천히 유동성은 계속 그 과정에서 풀릴 거고 더 많이 폭발적으로 풀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어서 지금은 기본 마진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가격이 660포인트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1차 목표가를 860으로 잡는다면 이 밴드 자체가 결국엔 유동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점차 600에서 700되고 얘는 900되고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지금 시장에는 비관론을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 헷갈릴 때가 좀 많아요. 저는 시간이 많은 생각보다 그 비교적 나이도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는 내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구간대다. 지금은 내가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받아야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 그 이하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드의 70%가량은 천천히 진입 중입니다. 30%는 아예 안 살 거예요. 30%는 제가 이거 망했다 싶을 때 살 겁니다. 여튼 저는 시드의 대부분 70% 정도 여기 넣을 거고요. 남은 거는 예금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채권 매수 쪽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